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능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수능 물리 2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킬러 문항이 이제 없어졌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쉬워졌는지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면요. 트랜지스터 AB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A는 베이스 전류의 미세한 변화로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를 얻는다. 뭐 미세한 걸로 큰 변화를 얻는다. 이건 증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를 이용하여 컬렉터 전류를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스위칭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빨리 1번 해서 넘어가고요. 그림은 원자 모형 기억 니은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으로 기억 니은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안정된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이거는 이제 양자 조건이라는 게 이제 보호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호고, 그다음에 전자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고 불확정성 원리를 의미하는 거죠. 위치는 이제 확률로만 알 수 있다. 이제 그 파동 함수라는 게 이제 확률 밀도라는 함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대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호 수소 모형은 이제 기억에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안정된 궤도로 원운동할 때 전자기파가 방출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보호 원자 모형의 이제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 니은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뭐 현대 모형이다 맞는 얘기니까 이제 기억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이제 A하고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면요. 가와 같이 단색광 레이저 AB를 어떤 이중 슬릿에 비춘 후에 수직이 되도록 진행 방향 수직이 되도록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관성 무늬를 광 센서로 측정한다. 그림 나는 AB에 나타난 이제 관성 무늬 밝기 I를 스크린 위치 X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다. X가 0일 때 가장 밝은 무늬, 즉 가운데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AB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다. 이렇게 해서 파장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선 간섭 무늬를 보면은 뭐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요 간격이 이제 최대 밝은 부분에서 밝은 부분까지 간격이 우리 뭐 예를 들어 이걸 델타 X라고 하면은 요 델타 X가 그 공식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이중 슬릿 실험에서 이 길이를 뭐 L이라 하고 요 슬릿 이중 슬릿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L분의 D 곱하기 델타 X 요게 바로 이제 그 경로차가 됩니다. 경로차가 돼가지고 요 슬릿에서 어떤 경로차가 돼서 얘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이게 정수배 n 람다가 되면은 이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델타 x는 해서 보면은 델타 x는 여기 넘어가면은 d분의 l 곱하기 n이 1일 때 요 첫 번째 무늬까지 간격을 보면은 람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델타 x가 클수록 그 람다가 파장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b보다 요 길이가 길죠. 그래서 a가 파장이 더 길다. 그래서 람다 a가 람다 b보다 크다. 요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a는 x가 어디서 보강 간섭하느냐, 요 위치에서 보강 간섭하죠. x0하고 EX0 사이에서 보강 간섭을 합니다. 요 위치에서.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 B는 X0에서 B가 지금 그 보강 간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죠. 그래서 쉽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일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을 바로 보시면요. 그 전자기파의 송수신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 소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알루미늄 화학이 올라가 있고 여기 구리선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LED 발광 LED가 있는 안테나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럼 앞전소자를 누르면은 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구리선 사이에 어떤 불꽃 방전이 일어나서 이 불꽃 방전될 때 뭐 전자기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테나를 수신해서 LED가 이제 빛을 낸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 AB의 위치를 바꿔도 역시 전자기파는 나오고 역시 어떤 발광 다이오드에 이제 빛은 나오겠죠.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골라라. 그래서 구리선 사이에 불꽃 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LED에서 빛이 방출할 때 안테나에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즉 LED에서 이렇게 빛이 될 때는 요 유도 전류 흐르기 때문에 이제 LED에 전류 흘러서 이제 빛이 방출하는 거죠. 여기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다와 라에서 안테나는 그 전자기파를 수신한다. 다와 라에서 그 불꽃 방전이 이제 발생할 때 그 LED의 빛을 방출된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죠. 상관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 다 뭐 LED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가 그 안테나가 전자기파를 수신한다는 얘기니까 서로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엘리베이터의 어떤 천장에 이렇게 실로 매달린 물체 A가 그 고정된 좌표계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걸 나타낸다. 나는 가의 순간부터 A가 이제 연직 위로, A가 연직 위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지표면에 고정된 관성계에서 측정한 A 속력,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측정한 요거의 속력 V를 시간에 대해서 그렸다. 그러니까 시간 T0까지는 이제 어떤 등가속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F를 나타내는 것을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의 장력을 이제 구하라 그런 얘기죠. 이걸 뭐 F라고 하면은 그럼 일단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중력장에 있으니까 mg가 일단 작용할 거고요. mg가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속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위로 가속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관성력이 이제 밑으로 작용하겠죠. 가만히 있으려는 힘이 이제 밑으로 작용하니까 그 가속도가 좀 일정하죠. 그래서 관성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즉 mg 플러스 어떤 G 플러스 A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가속도가 주어지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관성력이 없으니까 여기 A가 0이 될 겁니다. 이때는 이제 mg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 F를 T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 T0부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게 이제 가장 그럴듯하죠.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은 축전기 문제인데요. 전압이 V인 일정 전원에 이제 축전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충전돼 있다라고 돼 있고 나 그림은 요 축전기 연결은 똑같은데 유전율을 바꿨다. 그리고 거리를 바꾼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을 골라라. 가에서 A, B에 충전된 전하량은 어떻게 되느냐? 축전기의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은 항상 전하량 일정하죠. 이쪽에 Q가 대전됐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Q, 다시 Q가 대전되고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니까 그 전하량 같다가 되고요. 그다음 나에서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요때 이제 전기 용량을 구해보면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는 게 축전 용량은 C가 A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유전율 곱하기 이실론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D죠. D분의 이 면적을 축전기 하나 요 단면적을 A라고 하면 A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CA가 될 테고 B에서의 축전기 축전 용량은 마찬가지로 2 입실론 제로가 되고 이게 거리가 ED가 되죠. ED분의 A는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같죠. 그래서 C하고 CB가 같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나에서 A, B 사이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축전기 용량이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는 뭐 여기서는 일단 Q가
같은 상황이니까 그 20분의 뭐 Q제곱 이렇게 보면은 C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장된 전기 에너지도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UA하고 UB가 당연히 같을 거다. 뭐 그래서 기억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보면요. 일단 식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은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최고점까지 올라갔다. 그 조건을 쓰는 건데, 그럼 요게 이제 60도니까 여기서도 역시 어떤 만약 v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이렇게 발사가 됐다고 하면은 요 각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30도죠. 이렇게 30도고, 그럼 얘가 30도가 되고, 그럼 얘가 다시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도의 어떤 경사로 이렇게 던진 보물차 운동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는데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에너지 보존을 쓰면은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mg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위치 에너지가 요 길이가 r이 되고, 요게 이제 요 최고점에서 요 속도를 v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때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x 해주고 플러스 mg 곱하기 요 높이가 16분의 17r 이렇게 조졌죠. 이렇게 이제 조져서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나왔고, 또 요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은 요 점에서의 어떤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때는 요 속도를 2분의 1 m v 프라임 해주고 플러스 요 높이가 지금 요게 r이니까 r 코사인 60도 하면 2분의 r이죠. 그래서 여기 높이도 역시 2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mg 곱하기 이제 2분의 r. 자, 다 됐는데 이제 요걸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60도라는 조건 때문에 즉 v 프라임이 요 vx에 얼마가 될까요? vx는 요 밑에 밑면의 길이죠. 그래서 v 프라임이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v 프라임이 2vx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 식을 조금 이제 요걸 간단히 해서 보면은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 m v 제곱 넘어가면은 플러스 2분의 1 mgr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vx를 이제 소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 vx 대신에 요걸 이제 v 프라임을 소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에 m 곱하기 v 프라임은 이제 4 v 프라임이 제곱은 4v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요 식이 된다 이거죠. 그럼 양변에 요걸 이제 2분의 1 mv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요 형태로 이제 막 고치려면은 다시 이제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4분의 1로 나눠주고 요 양변에 이제 4분의 1을 곱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8분의 1 mv 제곱 플러스 이제 8분의 1 mgr 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요걸 여기 이제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r이 mg 16분의 17r 플러스 요게 되죠. 이제 8분의 1 mv 제곱 플러스 8분의 1 mgr 해서 이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v를 스몰 v를 구하려면은 요 r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넘겨서 계산해주면 이제 8분의 3 mv 제곱이 되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은 넘어가면 이제 16분의 3 mg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 없어지고 그래서 3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v 제곱이 2분의 1 gr이 돼가지고 v는 루트 2분의 g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쉽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렌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나란히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볼록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P점에 어떤 상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P점에 이렇게 상이 맺혔고요. 그 다음에 요 상 때문에 요 볼록 렌즈 또 B라는 볼록 렌즈가 있어가지고 얘의 초점 그러니까 A에 의한 상은 B에서 DD만큼 떨어진 점에서 생겼는데 B의 초점 거리가 3D입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 안에 상이 맺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허상이 생기죠. 그래서 요 작도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상이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허상이 생겨서 이쪽에 이제 라지 H라는 크기를 가진 이런 허상이 생겨서 이렇게 눈을 대고 보면은 마치 요 상이 이제 여기 있는 것, 요 물체가 여기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가 그 현미경의 어떤 원리가 될 겁니다.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와 A 사이 거리는 A 초점 거리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물체와 A 사이 거리는 어떤 A 초점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좀 거꾸로 이제 어떤 상이 맺혔다는 얘기는 이 초점 거리 밖에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초점 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허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상이 맺혔기 때문에 이건 초점 거리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Q는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허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허상 그 요상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제 허상이다. Q는 허상인 거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 H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건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렌즈 공식이라는 게 있죠. 요 B라는 요 렌즈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물체 상 플러스 물체의 어떤 길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이제 초점거리 F분의 1, 요 렌즈 공식이 있죠. 이걸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A가 뭐가 되냐면, A는 물체와 이제 렌즈 사이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ED가 됩니다. 그래서 ED분의 1 되고, B는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거를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B분의 1이 초점거리가 주어졌죠. 초점 3D라고 했으니까 3D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B분의 1이 3D분의 1 빼기 2D분의 1 이렇게 돼서 즉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나 6분의 3 빼기 6분의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6분의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D 여기 마이너스라는 게 제 허상이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D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D가 밑으로 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D가 되니까 이게 이제 6D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따질 때 배율이라는 게 배율이라는 게 요 A분의 B를 이제 배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A가 지금 2D고 B가 6D니까 크기만 일단 따지니까 배율이 3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록 렌즈 때문에 얼마만큼 증폭되냐면 요 H가 3H만큼 증폭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면요. 이제 원운동인데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지름이 D고 얘는 E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 VX 요 X 방향의 어떤 속도 성분을 요 PQ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의 2배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심력을 F라면 FA가 EF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P는 뭐 A의 어떤 속도냐 아니면 B의 속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P라는 게 요 큰 어떤 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게 하나의 주기가 될 거고 한 주기를 했을 때 속도 변화가 크다. 즉 처음에는 0으로 갔다가 요점에서 이제 그 x 방향의 속도가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고 다시 이제 0으로 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최대가 되고 다시 0으로 오고 이렇게 한 사이클 됐을 때 제자리로 오는 걸 이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그 어떤 게 A냐? 우리가 이 속도를 한번 제자리로 갔다 왔을 때 그 최대점까지 갔을 때 어떤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이 어디가 크냐 하면은 요게 크나요? 요게 크나요? 요게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로 큰 원을 따르도는 A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는 그 A의 Vx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A는 원운동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A 가속도를 구하면은 A를 구하면은 요 R에 해당하는 게 ED가 되고 ED분의 V가 이제 4V0의 제곱이죠. 4V0의 제곱이 되고 B의 가속도는 뭐냐면 B의 가속도는 D분의 최대 속도 V0죠. V0의 제곱.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은 2분의 4-16이니까 8 D분의 V0의 제곱이 돼서 즉 AA가 AB보다 8배 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심력이라는 게 혹은 원심력, 구심력이 m 곱하기 이 가속도죠. 그래서 ma 곱하기 aa 한 게 2배의 mb 곱하기 ab다. 요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지금 a 대 뭐 ab가 8이니까 A다 이제 AB가 이제 8이 되고 결과적으로 요거는 다 있으면 이제 2 곱하기 MB 오버 M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나왔습니다. 요 비례식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B가 4MA다. 요게 되죠. 그래서 A 질량은 B의 4분의 1이다. 또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플러 효과 문제인데요. 그래서 음파 측정기가 지금 정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원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도플러 효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소리 속도를 C라고 하면은 C분의 음원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피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C 빼기 V 분모가 작아져야지 이게 커지니까 요 곱하기 어떤 원래 요 음원이 내는 진동수 한 게 여기서 이제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진동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FA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T0일 때 요점에서 이제 AB가 발생시킨 음파를 했을 때 서로 진동수 F1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 요 A의 속도를 뭐 V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의 속도를 VB라고 하면은 역시 B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음원은 다가오고 있는데 A는 다가오고 있는데 B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S가 요 길을 나타내니까 SA, SB를 요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C 플러스 피치가 낮아지니까 플러스가 되게 되겠죠. VB분의 C 곱하기 요때는 이제 요 발생하는 진동수가 3분의 4 F0인 음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3분의 4 F0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FB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T가 3T0일 때는 이때 B가 그 측정한 발생시킨 음파를 측정했더니 F2가 된다. 요 조건에서 즉 요게 F1이 되고 요게 이제 F1이 된다. 요 때는 둘 다 진동수가 같게 측정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B가 발생한 음파는 이제 C 이때는 지금 다시 가까워지고 있죠.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C 마이너스 이제 VB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VB의 속도를 VB 프라임 분의 C가 C 곱하기 요때 발생시키는 원래 주파수 3분의 4 F0인데 이게 바로 F2가 돼야 되겠죠. 이때 이제 F2로 돼야 될 때 F1과 F2의 이제 B를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까다롭긴 한데 그럼 우리가 일단 VA, VB, VB 프라임을 구해야겠죠. 요거는 요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바로 VA가 되니까 VA는 다시 쓰면은 요점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요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절대값만 취하면 4분의 3 곱하기 단위를 그냥 편의상 T0분의 뭐 S0인데 이걸 그냥 편의상 S라고 쓰겠습니다. 단위를.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VB도 요 상황에서 이제 B의 속도도 역시 요 기울기를 구하면은 기울기가 1이 되죠. 그래서 그냥 단위를 S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식에서 즉 C 빼기 4분의 3 S분의 C 곱하기 F0 한 개 C 플러스 S분의 C 곱하기 이제 3분의 4 F0 여기 이제 F1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모 분자를 다시 C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단위를 그냥 S 프라임으로 이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빼기 4분의 3 S 프라임이 1 플러스 S 프라임 분의 1에 3분의 4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S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죠. S 프라임을 구해 보면은 여기 얼마가 되냐 하면은 이게 암산으로 잘 해보시면 여기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돼서 결과적으로 즉 F1이 얼마가 되냐면 즉 F1은 요 식에서 양을 C로 나눴다고 생각하면은 1 빼기 요 식에서 4분의 3 S 프라임인데 S 프라임에 6분의 1을 집어넣고 분의 1 곱하기 F0가 돼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여러분들 암산을 빨리 하시는 분은 여기 7분의 8 F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분의 8 F0가 되고 그 다음에 F2는 여기서 구하는 거죠. V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요거의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는 지금 2분의 1 S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똑같은 방법을 하면 C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은 1 빼기 2분의 1 S 프라임 분의 1 곱하기 3분의 4 F0가 이제 F2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게 S 프라임이 아까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1이니까 이게 12분의 11이 돼서 결과적으로 즉 11분의 12 곱하기 3분의 4 F0가 F2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즉 F1분의 F2는 얼마가 될 거냐 하면은 요 그대로 써주면 되죠. 7분의 8 F0분의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11분의 16이 됩니다. 11분의 16이 돼서 F0는 다 없어질 거고 이걸 계산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11분의 14가 나옵니다. 11분의 14. 그래서 결과적으로 11분의 14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플러 효과에서 그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걸 바로 이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해서 구하는데 이 단위를 뭐 T0분의 S0 이걸 제가 아까 S라고 치환했듯이 이 단위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써주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수능 시험의 어떤 소감을 묻는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킬러 문항이 있든 없든 난이도는 똑같다 거의. 어렵긴 어렵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가 이제 킬러고 뭐가 안 킬러인지 그것도 사실 좀 헷갈리는 건데요. 내가 못 풀면 그게 뭐 킬러죠. 근데 문제가 여전히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그걸로 좀 뭐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 물리 2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떤 공부량을 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